갖다 생사고를 갖춰서 김인정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오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수선화 같으신 분 우리 장연선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오시려고 그랬죠? 얼른 가셔야 되니까. 하여튼 세계적입니다. 우리 차장님 박정관 인턴 차장님. 차장님 어디 가셔야 됩니다. 내일 오셔서 이제 말씀 나누실 거예요. 그리고 교화하면은 우리 부장님이시죠. 그리고 세계적인 교화의 최고의 수장으로 계시는 우리들의 부장님 김재원 보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서서 어머님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또 낯설기도 하지만 이곳 총부에서 또 총부의 기운으로 함께 하시는 어머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원기 104년 기해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15일 정도, 19일, 정확히는 18일 정도가 지났지만 저희들 새 기운으로 원기 82년부터 첫 어머님들 사령 이후에 20년 동안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재가교육자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각자의 맡은 바 임지에서 다 해주고 계신 모든 어머님들께 더욱 감사하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께도 저희들 그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한없이 축원해 봅니다. 또한 법신부의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 없기를 저 또한 기원하고 또 2박 3일의 이 훈련 일정으로 저희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희망찬 기운과 또한 충만된 저희들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서 업무 정기 훈련이 원만히 시작되고 또한 끝나는 이 순간까지 저희들 1년을 살아가는 바탕이 될 수 있기를 마음 챙기면서 함께 결제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장하십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마음 모으시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내로 오신 법신부의 사안이시여 개년 새해를 여는 1월 이런데도 정법을 일터와 사회에서 나는 소명으로 살아온 전국의 원무님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사은이시여 지난 한 해 원무로서 같지만 다른 각자의 일터에서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교화의 새로운 방법을 함께 연마하며 구체적인 활동의 방향들을 잡아가는 이 훈련의 시간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전산 중보사님께서는 상시응용주의상 6조를 바탕으로 상시훈련을 강화하고 마음 잘 쓰는 법인 활보의 신법으로 상시훈련 생활화를 당부해 주셨나이다. 저희들 걸음걸음에 대종사님의 교법을 실천해 나가며 진리와 하나된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호렴으로 저희들 원하는 일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일심으로 배웁나이다. 이어서 본문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이 세상에 활동할 때에 같은 인격, 같은 노력을 가지고도 사업의 크고 작음을 따라 가치가 더하고 덜한 것이며 사업의 길고 짧음을 따라 역사가 길고 짧나니 사업의 크고 작음으로 말하면 개인의 가정 사업도 있고 한 민족, 한 국가를 위하는 사업도 있고 온 세계를 위하는 사업도 있으며 사업의 길고 짧음으로 말하면 그 역사를 몇십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몇백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몇천 년 유전할 사업도 있고 무궁한 세월에 길이 유전할 사업도 있어서 그 대소와 장단이 각각 사업의 판국을 따라 나타나느니라. 그런즉 이 세상에서 가장 넓은 범위와 오랜 성질을 가진 것은 어떠한 사업인가 하면 그것은 오직 도덕사업이라. 도덕사업은 국경이 없으며 연한이 없으므로 옛날 서가열애께서 1200 대중으로 더불어 걸식 생활을 하실 때라든지 공자께서 위를 얻지 못하고 철환 천하 하실 때라든지 예수께서도 12사도를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니실 때에는 그 세력이 참으로 미미하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그 교법이 온 세계에 전해져서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대들도 이미 도가에 출신하였으니 먼저 이 도덕 사업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서 꾸준한 노력을 계속하여 가장 넓고 가장 오랜 큰 사업의 주인공들이 되라. 이상은 대종경 교단품 6자 말씀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입선임 보고 시간인데요. 총 54명 원무님이 계시고요. 지금 현재로는 47명의
예비 원무님과 기존에 계셨던 원무님들 총 47명 원무님들께서 이 훈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시작의 말씀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까 인사하셨던 부산 김재원 교화 훈련부장님께서 원무님들께 환영과 또한 이 시간에 힘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시작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반갑습니다. 예. 얼굴을 뵈니까 반 이상은 알겠네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좀 있고 그래서 오늘 시간 어떻게 시간을 그래도 같이 해볼까 하다가 오늘 인사를 드리고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 3년간 어떻게 교정 정책이 되어지는지 간단히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고 그렇게 할까 시간을 길게 하기는 부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출가한 지 30년이 이제 좀 넘었습니다. 저는 교화 현장에만 일생 살려고 했는데 코가 끼어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 좀 아직 와가지고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쭉 교화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정 정책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년 단위로 정책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1대1에 3대가 있잖아요. 이제 3대 3의 후기가 됩니다. 교정원 간부들이 계속 연수를 받으면서 뽑아낸 키워드가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사람, 둘째는 미래, 그리고 혁신이었습니다. 이 3가지를 조합해서 이 가치를 살려나가는 걸 찾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서로 엮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공동체인데 도덕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 활불 도덕 공동체를 구현하자 이렇게 지금 일단 잡았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나눠드린 것하고 이거랑 같을 겁니다. 사람과 미래를 보면 그동안 교정 정책에서 이번이 조금 달라진 것이 청소년 분야를 좀 강화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교화 현장에서 25년간 청소년 교화를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안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해서 청소년 교환 줄 알아. 안 좋아합니다. 청소년.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알고는 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교화 현장은 참 노인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 기가 찬 일입니다. 제가 3년간 이걸 잡았어도 3년 후에는 별 크게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10년 정도 프로젝트로 계산하고 이걸 잡아나가야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청년까지만이 아니라 30, 40대도
또 그 이상도 미래 세대죠. 그래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 다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것에 그래도 선택을 해서 그냥 집중 지원을 할 것인가. 그래서 청소년에다가 일단 포인트를 잡았다. 그럼 청소년 교화를 잘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이제 미래의 인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문 출신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교단 끌어갈 그 제가 인재들이 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이 제가 젊은 인재 양성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10년 후의 교단을 바라볼 때 일단 교도의 연령 분포의 구도가 어떻게 될까? 또 하나는 이 사회의 10년 후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오히려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속도가 붙어 있거든요. 지금 변화의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만 돼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변화가 되고 나니까 아이고 이것 좀 손봐야겠네.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예측해서 미리 준비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하는 이유가 미리 미래를 준비해서 맞이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선점하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미래 시대 교화 준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이버라든가 여러 가지 교화 구조 모든 부분들이 변화에 대한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으로 보면 훈련 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시훈련 생활화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만 드리고 싶은데요. 조 목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상시훈련 강조하시고 상시훈련 이상을 강조하는데 제가 조금 그냥 요약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수행의법은 결국 삼합팔조 사원사회를 요약해서 강령으로 우리가 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실행하려면 일상으로 진짜 수행해서 쓰이게 되려면 또 관념의 정도를 넘어서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그 훈련은 정기와 상시로 대종사님께서 이제 해주셨지 않습니까? 정기는 법의 훈련입니다. 11과목을 통한 법의 훈련이고 상시는 수행의 훈련이다 하는 구분이 약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시응용유상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안암교당에 있을 때 매 법회 때마다 이 일상수행의법과 아울러서 이 상시응용주의하고 교당량주의를 항상 이렇게 법의공덕같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법의 진수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상시 훈련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 1조를 도와주기 위해서 2, 3, 4, 5, 6조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이제 자력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것을 도와주는 타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아시다시피 교당량주의사항이 되는 거죠. 상시를 잘하기 위한 타력의 필요가 교당명시라는 거죠. 교당명시를 잘 보면 1조에는 문답, 그 다음 감정, 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조, 3조에는 지도이라는 말이 있고 1조에는 지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조, 3조는 수직적 구조로서 단장님이나 또는 아까 법사님이나 아니면 교무님이나 스승을 통해서 감정 해오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1조는 뭐냐? 옆에 횡적으로도
획적으로도 문답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상시 응용주의 사항으로 공부하는 중돼 있잖아요. 이미 이 안에서 무시선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문답인데 앞에 지론이란 말이 없어. 그 이야기는 동지들 간에도 문답을 해라. 그래서 담회를 통해서나 회화를 통해서 충분히 문답을 하는 의도가 들어있다. 근데 어떤 교도님 보면 교부님만 쳐다보다 가버려. 일조를 실행하지 않는. 그 다음 제가 이걸 이제 조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정기와 상시를 보면 아까 법의 훈련과 수행의 훈련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정기는 정시 공부죠. 그리고 동시입니다. 그리고 수학연구 주체고 시사가 주체죠. 그리고 이제 이 상시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되고 여기는 정시의 자료를 준비한다. 그죠? 이게 뭐냐면 예습의 원리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예습을 잘해요. 예습을 한 사람은 실지 강의에서는 기억 저장까지 끝나게 됩니다. 가장 적게 쉽게 말해서 공부를 최대한 적고 효과적으로 하고 싶다는 사람은 예습을 하면 됩니다.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효과가 높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정기이기로서 전체를 이제 평가하고 여기는 상시일기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축 3대력이고 이것은 활용 3대력으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바탕이 된다. 제가 이걸 시간으로 계산해 봤어요. 자, 보시면 1년은 8,760시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루는 24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정기 훈련 그러면 요 정도 훈련이 있어요. 일각에서 옛날에는 뭐 3개월씩 했지만 요새는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요 정도 시간입니다. 그리고 법회는 일주일에 대개 한 번이나 두 번 가시죠. 그런데 시간을 뭐 오고 가는 까지 플러스 해본다면 4-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시간으로 계산 잡으면 이 일주일 전체 시간의 33.6배가 사실은 상시 시간입니다. 교당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5시간으로 잡으면 42배의 시간이 상시에 있는 거예요. 즉 직장과 학교 또는 이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30-40배 이상을 교당보다는 사실은 내 생활 공간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자네는 우리가 한 번에 하면 2-3시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우리가 1년을 산다고 할 때 어떤 교도님들이 그래요. 교당 때문에 바쁘대요. 그 말을 제가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의 대부분을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교당 와봤자 몇 시간 안 됩니다. 동시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상시에서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할 거냐? 상시에서 어떻게 공부하냐가 판가름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그 민들레 영토라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원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아주 신심 있는 좀 30대인가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를 참 적극적으로 직장으로 찾아갔어. 그래갖고 그 사람 이름을 대면서 어디냐고 그러니까 그 새끼가 그러더래요. 그 직장에서 꼴통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모범생이 그 직장에서 꼴통인 거예요.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사직을 그만놓고 민들레 영토를 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 우리 원불교 교화가 살아나려면 또는 원불교를 신앙하는 교도님들의 마음이 살아나려면 상시에서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냐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교당에서 모범적으로 열심히 하고 보일 때 잘하고 뭐 시킨 거 잘한 것 같아도 밤에 집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어떻게
이 마음을 쓸 거냐, 어떻게 잘 쓸 거냐, 이것이 정말 달려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처음 보셨죠? 한번 해봤을 때가. 자, 상시하고 교당내주 제가 비교해놨습니다. 상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교우님이 따라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못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나 교당내양시는 타협이 위주이죠. 그리고 보면 저는 원불교인의 일과는 어디에 나와 있냐. 차상 성당님께서 일과로 등령하자 그러는데 그 일과로 등령하자는 말이 뭔 말이냐면 상시용지사항을 통해서 등령하자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원불교인의 하루 일과표는 상시용지사항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적어져 있어. 거기에. 저는 이것을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내왕시 주의사항 또는 학교에서 응용주의사항 그러면 장학금 100% 받는다. 왜? 학교에서 아까 문답감정 해봐 교수님한테. 집에 가서는 부모님 멀리하고 학교 가서는 교수님 멀리하고 교당 가서는 교무님 멀리하고 지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러나 그 간대마다 이 타협을 빌리는 힘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시응용주의사항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동정간에 구성되어 있는데 1조, 2조, 6조는 동시입니다. 그리고 2, 3, 4조는 정시죠. 그래서 서로 맞물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양연구치사로 보면 5조가 이제 하루 일과를 대줘서 하라고 수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 3, 4조는 연구입니다. 미리연마, 경전덕규, 그 다음에 성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치사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막을 대조하는 것이 6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대조하는 것이 상시의상 이것이 일기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 다음에 이제 상시응용지사항 그러면 결국은 유념공부입니다. 1조는. 유념공부다. 그리고 일기로서 그것을 점검하게 돼 있다. 그 다음 교당내양시는 결국은 교당내양시는 뭐냐면 교화단입니다. 그래서 교화단 활성화 그러는데 상시훈련의 어떤 활성화 그러면 교화단 활성화 말하고 같아요. 아까 일과로 등록하자는 이야기가 상시응용지사항으로 등록하자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듯이 교당내양시를 하는 것은 교화단을 활성화하자 그 말입니다. 사실은 교무님의 설교보다 교화단이 더 재밌어야 맞습니다. 그게 대종사님 뜻이에요. 그래서 교화단은 1조는 뭐 아까 제가 설명했죠. 누구에게나 이 종횡으로 문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 3조는 감정과 해오인데 이제 지도와 피지도인의 관계에서 감정과 해오를 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전체적 구조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3년마다 법의사정을 합니다. 그죠? 근데 1년에는 신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은 한 달 일기를 종합하게 되어 있죠. 매월. 그 다음에 이제 매주 단회가 되죠. 한 달에 한 번 단회할 수도 있지만 매주 단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는 상시, 우리가 일기는 매일 하는 일기죠. 매일 하는 일기. 그래서 상시 일기를 적게 돼 있고, 유념을 잡을 때 제일 좋은 유념은 이제 순간순간 경계 유념을 잡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잡았더니 머리가 뽀개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잡은 게 하루에 4대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 본 적이 있어요. 4대. 식사 전후에 이렇게 4번으로 쪼개지거든요. 아니면 이제 하루를 통으로 해가지고 유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으로 유념을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루가 유념이냐면 내 마음이 기쁘고 살아있다는 유념입니다. 근데 뭐가 불만이 많아. 기분이 축 처져 있어. 무념입니다. 해보시면 알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상시응용상 1조는 결국 동정간에 하는 우리 사막 공부인데 그것은 결국 요겁니다. 요것이 뭉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가 되죠. 순간순간이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돼서 3년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키는 여기다. 여기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기 쓰면 우리 일생 일기 쓴 사람들 보면 다음엔 잘해야 겠대. 계속 다음엔 잘해야 돼. 뭐 어떻게가 빠져있고 언제가 빠져있어. 그래서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은 그 그림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라는 표현이 바로 경계말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할까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다른 부서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짰기 때문에 100%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사 각 부서의 차과장님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분들하고 또 상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다시 잡아야 합니다. 사실은 옛날하고 달라요, 이게. 옛날에는 위에서 뭐 16% 합시다. 2만 단장 합시다. 이런 시대였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실. 밑에서 이렇게 합시다. 또 이렇게 한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럼 우리는 갖다가 조합하고 또 그것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다른 데다 나눠주고 이렇게 교화의 정책이 돼야 하는데 이게 좀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네요. 일단 우리끼리 먼저 하고 또 수의단을 먼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나 조금 늦더라도 아래에서 의견을 충분히 받고 이렇게 해서 잡는 것이 맞다. 우리가 내 의견이 내놓고 그것이 결정되고 실행될 때 대단히 뿌듯함감이 있잖아요. 함께 좋은 말 할 때 시킨 대로 해. 재미없잖아요, 이거.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답답한 방식으로 이제 내리는 방식이 이제 교화정책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종고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할 것은 있어요. 그러나 또 교화의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이 밑에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인사 문제 항상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인사도 있습니다. 제가 기관장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제 부서는 아니니까 잊고만 가겠습니다. 인권, 평화, 환경, 공공활동 역량 강화. 이제 대사회적 우리가 역할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공익적 역할이 없으면 언론에서 다뤄주지도 않습니다. 국가 예산 받기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단 체계의 문제인데 교구 편제가 이제 뭐 소교구제, 대교구제, 행정을 위한 대교구제, 교화를 위한 소교구제 이것이 이제 아마 논의가 좀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차가 교구별로 있었기 때문에 편차를 좀 좁혀서 여러 가지 지금 이것도 계속 논의를 좀 쟁점이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문제가 사실 의외로 곧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특임 부원장이라서 통일 부원장을 새로 인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주총부 교화체계. 종법사님께서는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 그리고 대산종사님은 힘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교단이 사실 해왔습니다, 솔직히. 그 다음부터는 시대도 달라졌고 민주화도 됐고 여러 가지에서 이제는 대중시대가 됐다 이렇게 이제 종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법문도 나만 하지 않고 승자제도, 승자설법을 해서 사축이제 다른 이제 당시는 신정절과 대학교절 그리고 이제 출가식이나 하시고 나머지는 교령들에서 법장 교령들이 치시고 하라고 하고 또 곧 다음 주에는 이제 미주 교령을 법장 수여를 지금 하도록 했고 이미 교구에는 법장이 다 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가 이상 어른들을 모실 때는 법장을 치고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됐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사를 이제 가까이 모시면서 보니까 오직 그동안 이제 대산종사님이 하시고자 했던 여러 부분들을 당신 때 최대한 다 받들어서 하시고 싶은 마음을 제가 좀 이렇게 옆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에 앞으로
이제 미주 자치 교원을 만든다든가 또는 미주 교령을 내서 미주 종법사가 곧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는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여기서 우리가 결정한다는 게 좀 웃기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충분히 믿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뭐 교원도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교원 만드는 팀들이 꾸려져 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 체계를 지금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 원무님들께 제가 보니까 원불교에 나보다 더 많이 다니셨네, 다. 저보다 더 많이 다니셨어요. 당장 기라성 같은 분이신데, 참 대종사님은 얼마나 참 좋아요. 아니, 불교 같으면 어디 제가들이 가면 이렇게 낙자를 끼면 걸치고 그러면 어디 같이 맞춰다봐. 불교 같으면 삼배해야지 나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다 주제가 구분 없이 그냥 오직 공부로서 법의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한 분 한 분 보면 정말로 애지간한 전문 출신 보다 더 신심과 공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너무나 든든하고 뿌듯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탁 하나 드릴 것입니다. 청소년 교화 좀 해주십시오. 응? 예. 한 집안으로 보면, 저도 자식을 둘 낳아서 키워보니까 뭘 시장 가서 뭘 먹을 걸 사든 뭘 생필품을 사든 전부 새끼들 거 사더만. 보니까 부모 것은 뭐 돈을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 보니까 산 게 없어요. 한 가정도 그 젊은 청소년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올인하는데, 우리 교단이 그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사실 너무 늦었어요. 정말로 내가 직접 교화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간접 교화를 할 수도 있고, 그 간접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 경제적 지원도 있고 또는 뭐 박수 쳐주는 것도 있고, 또 글을 통해서 자기 그 재주껏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천도제 잘 받으시려면 청소년 교화를 잘 해주시고, 내 생에 또 쉽게 인연해서 내 생에는 또 정신도 더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손 한번 들어볼까? 아니, 내 생에 출가하겠다. 손 한번 들어볼까? 출가하는 거 어때요? 손 들어봐. 요거밖에 안 돼? 그 자격 하라는 거냐? 출가는? 아니, 원문 오시면서 이 생에 늦게 만나고 지금 출가 못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걸 아니에요? 서원이 약하면 이게 타임을 놓치게 돼요. 서원을 굳게 하셔야 해요. 서원만 굳게 하면 되냐? 청소년 교화를 하셔야 돼요. 즉 인연을 맺어 놓으셔야 돼요. 인연을 맺어 놓으시 내가 빨리 예상을 만나서 빨리 이 대도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내가 청소년 교화에 도움 줄 수 있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미 지금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 아이고, 나는 내가 이제 늙어갖고 뭔 청소년 교화예요. 그걸 안 하시죠? 지금 학교에 계시는 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조카도 있고 손자도 있을 것이요. 그래서 청소년 교화를 조금 해서 우리 교단 미래에 이 좋은 법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해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국내에서 정치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해외 인연들을 어떻게든지 합력도 해주고, 또 국내에서 해외 온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또 지도자급이 되기도 하고 출가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미 캐톨릭은 이미 안 나와요. 지금 캐톨릭에서 지금 신부가 누가 나오냐면 필리핀, 남미, 아프리카에서 나옵니다. 없습니다. 우리 원불교도 곧 그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베트남에서 학교 하나 세울까 하고 다녀오기도 하고 조사도 해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지금 안 하면서 국제망공 박사를 해서 유학을 온 사람들을 케어를 해주고 거기서 출가도 뽑고
또 그 나라의 지도자도 해서 하면 가서 열심히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간에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뭐 영어 잘하신 분은 번역 사업을 해도 그것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하여간에 아니면 뭐 국제사업에 합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무사님께서 퇴임해갖고 이제 좀 한가에 계신 양반들 다 불러갖고 물어보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는 교령 딱 사령내놓고 오라고 해갖고 사령장 다 주셨거든요. 자,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초기 교단이다. 어디 퇴임해갖고 쉬고 뭐도 볼 것이 어딨냐. 죽을 때까지 해라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지금 초기 교단이잖아요. 정말로 눈 뜨고 보면 다 보여. 얼마나 할 것이 많은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이는 나이는 본래 있어 없어요? 나이는 본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대답 잘해요.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주제가를 초월해서 선풍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놀아보자. 이 초기 교단에 정말 대종사님의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왔어. 출가든 제가든 심부름 잘하고 가시게. 고맙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예. 제가 일주일 사실 오늘 딱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근데 대장님께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청소년인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도 역시나 당부해 주셨는데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되어야 할 저희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그리고 당부해 주셨던 훈련에 대해서 그리고 어머님들 제가 여기에서 지켜보니까 사실 어머님들의 그 눈빛과 열정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좀 낯설어요. 그동안 저도 이렇게 베네 청소년 훈련원에서 사실 6년 근무하고 그리고 총부에 사실 학교 졸업한 이후에 처음 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모습에 이렇게 눈빛이 너무 강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솟구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바로 이어서 성가 32장 결제가 들으시면서 마음을 챙겨보시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친 후에 훈련 안내는 적산 최희봉 어머니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최선갑 어머니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머님들을 뵈니까 굉장히 신심, 공심, 공부심이 누구보다 이렇게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열정이 2박 3일 동안 더욱 교단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요. 식사도 많이 맛있게 꼭 챙겨서 하시고 옆에 주변의 도반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으로 함께 마음 많이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번 원기 104년 원무 정기 훈련 연체식 마치고 회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